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제8강 2026학년도 11월 수능 32번 빈칸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80.1%네요. 자,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죠. 자, 혹시 이 문제를 안 풀어보신 분들은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해석하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문제 유형이 한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이 해석과 이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눌 수 있어요. 자, 해석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돼요. 이거는 오답률이 높지 이거는 굉장히 오답률이 높지 않겠죠. 근데 해석은 잘 돼. 근데 이해가 안 돼. 잘 이해도 잘 안 돼. 자, 해석이 안 돼. 근데 이해도 안 돼. 근데 해석은 안 되는데 일부가 이해가 돼.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출제자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 2번 케이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2번 케이스. 그 다음에 이 4번 케이스는 어떠면, 운에 좀 다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일부 이 문장이 해석이 돼서 답을 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모르는데 한 문장이나 이 두 문장만 가지고 답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선호하지 않으시고 출제하신 분들은 이 해석은 잘 돼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게 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자,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단어라는 것은 개념입니다. 이 개념. 그리고 이 단어라는 것은 자, 뭐가 있어야 된다? 그죠?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선명성이 있어요. 선명성. 선명하게 자꾸 선명성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소속이 있고 집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선명성을 가지지 않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니까 해석에 너무 급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선명성을 많이 놓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장과 문장이 서로 어떻다? 그렇죠. 이게 서로 결속됐어요. 결속. 이 결속, 즉 좀 어렵게 얘기하면 심-림 이론이라고 제가 정말 강의 많이 해놨거든요. 그거를 심-림이라고 찾아보시면 이게 엄청 많으니까 이거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할 때 이 단어라는 것을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 크기와 방향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자꾸 선명함을 가져야 이 문맥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잡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집합이고 소속이라는 거, 그리고 결속이 돼 있다는 거. 자, 요거에 대해서 다시 또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은 자, 첫 번째 이 conversation, 대화라는 거. 이 대화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이게 선명성이 여러분이 없는 거죠. 이 대화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A와 B가 존재해서 주고 받고, 정보를 주고 받고 하는 게 대화죠. 자, 이것과 라이팅이란 건 뭐죠? 그죠? 글쓰기죠. 근데 이 글쓰기도 뭐다? 이 대화와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이 글은 이 얘기입니다. 같은 점은 뭐예요? 이 라이팅도 A, B. 자, 이 글쓴이와 이 리더, 독자가 있겠죠. 글쓴이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독자는 듣는다. 이게 아니고 이 글에서 주장하는 것은 서로 컨버세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글의 말은 컨버세이션하고 같은 점이 있다. 그리고 다른 점은 뭐냐? 여기서는 이 B라는 이 리스너가 어때요? 듣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present, 존재해요. 그런데 차이점은 여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absent, 존재하지 않는다. 이 차이점, 가상의 여기 보시면 virtual 나왔죠? virtual이라는 거예요. virtual, 가상의. 이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해석은 되는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느냐. 자, 이제 문장을 또 찾아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이고.
자, 두 번째는 자,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출제됐던 개념입니다. 이 그라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렇죠. cooperation principle. 이거 예전에 출제가 여러 번 됐었어요. 제 기억이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제 뒤에서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개념이 중요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청중, audience, 이 청중, 그러니까 reader, 읽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center, 중심으로 놓는, 청중을 중심으로 놓는 것이 중요하다. 청중을 중심으로 놓는 이론이 이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에서는 자, 대명사를 여러분 구별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이거 보여야 됩니다. 이거 이거 구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유와 위를 구별했어? 너 구별했어?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과 문속 사이에 뭐가 있다고? 이 결속이 있다고 그랬죠. 예, 이 결속을 연습이 좀 돼야 됩니다. 이게 자꾸 공부할 때 연습이 되면 실전에서 적용이 돼요. 근데 이 길이 멀죠. 험하고.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뭐 스킬을 쓴다. 뭐 대충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90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90점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선택지도 굉장히 어려웠죠.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 부분 컨버세이션하고 뭐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지 리슨하고 리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고 나서 여러분과 함께. 자, 요거 not P면 not Q가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챙기시면 좋겠고, 요 then이 나왔죠. A, then B. 그럼 뭐예요? 이 A와 B가 서로 대조를 이뤘다. 제가 수천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위가 누구고 유가 누구고 then이 뭔지를 대명사를 파악하자. 그리고 이 단어라는 것이 서로 어떻다? 소속이 있고 집합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기대한다, 기대한다, 상상한다, 인비전한다, 픽처 그리다, 머릿속으로 그리다, 이게 다 같은 뜻으로 쓰인 거죠. 집합점 개념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이 단어 개념의 탄생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정말 많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단어라는 것은 여러분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카데믹한 특히 이 학술적인 글들은 이게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개념들이 이 단어들이 다 이렇게 존재해요. 이 단어들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연결됐다는 것을 종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synthesis. 그래서 이 단어 하나를 이해하고 단어 하나를 이해하는 것은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석 작업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 분석 작업 아까 선명성 얘기 드렸죠. 요 크기, 방향, 선명함, 그 다음에 소속 집합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탄생하겠어요? 문장이 탄생하는 거죠. 그럼 문장은 곧 뭐죠? 명제죠. P면 Q이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판단이 일어나고 판단력이 생기고 사고력이 생긴 거예요. 문장이. 또 문장이 또 생겨서 이 두 문장이 서로 뭐한다? 결속이 돼요. 결속이 되면 생각이 확정되고 원리와 지식이 생기죠. 또 많은 문장이 생겨서 하나의 패러그래프 또 하나의 패러그래프 이렇게 생기겠죠. 단락들이.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기존 지식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문장입니다. 문장. 여기 센텐스 문장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요 앞부분을 sim이라고 그러고 뒤에를 림이라고 이제 명명을 해요. 혹은 앞에를 to픽이라고 하기도 하고 뒤에를 코멘트했다. 이 to픽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앞에를 old의 정보다 뒤에를 new 정보다 하기도 하고 앞에를 given이다. 뒤에를 new inform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에서 자, 이 문장에서 이 constant theme progression이라는 것은 요 내용과 요 내용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갈 경우 이렇게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w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 constant theme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쪽 림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를 컨스턴트 림 쉽죠, 여러분?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글 잘 쓰는 분들은 요 정보를 다 받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연결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주고 또 이렇게 받고 새로운 정보를 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 이게 simple linear progression이고요. 이제 derive하고 simplicity 이건 좀 어렵게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Q1과 이렇게 Q2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자, restatement progression은 뭐냐면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똑같이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estatement progression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나왔어요. 5번 빈칸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in fact 이렇게 나와서 in fact는 뭐예요? 이 결과잖아요. 이 결과로서 그러니까 결과로서 뭐가 생겼어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원인이 생겼어. 그래서 결과로서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상상해야 돼. 그래도 우리는 상상해야 돼. 이렇게 컨스탄트 C이 연결이 되면서 요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내용이 와야 되는 restatement progression으로 이 문장이 구성되어 있었죠. 자,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Grace, 자, cooperative principle이라고 2025년 7월에 24번 꼭 한번 찾아서 꼭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좀 보면 이 라이팅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개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꼭 찾아서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뭘 말하느냐 하면 참여자들, 대화를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뭐예요? A, B가 있잖아요. 대화라고 그랬으니까 A, B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뭐예요? A, B 둘 다 그들의 파트너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 A는 B가 어떻게 얘기한다? 그죠? 의미 있게 얘기하고 효과적으로 얘기할 거라고. 그리고 B도 A가 의미가 있고 효과적으로 얘기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상호 기대. 코오퍼레이트는 협조잖아요. 상호 협조. 그래서 그 기대라는 것들은 자, 독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 예를 들어서 라이팅 같은 경우에 독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 라이팅 같은 경우에 독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뭐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선명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해야 된다. 그리고 비례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곧바로 이 그레이스의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자, 봅시다. clarity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제가 일부러 생략했습니다. 이 여기에서 안 나왔으니까. 자, clarity 명확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perspicuous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해야 돼. 얼마만큼 명확해야 되냐면 B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B가 A가 얘기했을 때 B가 또 B가 얘기했을 때 A가 그러니까 작가가 그 리더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리고 obscurity 이게 모호함 ambiguity 모호성을 피해야 되는 것을 clarity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해야 돼. 글은 명확해야 돼. 말은 명확해야 돼. 자, relevance 적절해야 돼. 적절해야 돼.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얘기하고 있고 여자친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 뭐 예를 들어서 동물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토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주제가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relevance. 자, 두 번째는 양이에요. 양인데 proportion이라는 건 뭐냐면 적절한 양을 줘야 돼요. 한 사람이 A가 너무 많이 얘기하고 뭐 90% 얘기하고 10%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보를 적절한 양을 주는 거예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적절성의 원리라 비례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라이스라는 사람이 clarity, relevance, propor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도 나왔고 이번에서도 나온 거죠. 자, 두 번째 독자 반응 이론이라 그래서 음이라는 것은 라이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저자가 그냥 글 쭉 쓰면 라이터는 그냥 수동적으로 읽을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 이론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이 라이터와 리더가 서로 어떻게 했는가 코오퍼레이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만드는 거예요. 서로 독자가 어떻게 가상으로 대화를 서로 하면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리더 이 글을 쓸 때 리더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더라도 리더가 존재를 한다라고 가정하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거야. 리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리더가 봤을 때, 이 읽는 사람이 봤을 때, 독자들이 봤을 때 이게 선명한 문장인가? 이게 적절한가? 이게 지금 비례적인가? 이게 비례성의 원칙에 맞나? 하는 거예요. 즉, 라이터들은 독자들의 기대를 anticipate, 어떻게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를 쓰면 독자가 조금 오해하겠는데, 아, 이거를 쓰면, 적절한 것 같아, 주제에. 아, 이거를 쓰면, 양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적절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팅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래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이론에서는. 어떤 거래냐?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놓치면 이런 데 나오면 이거 삐뽀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reciprocity, 이거는 상호, 호혜.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호혜라는 거죠. 호라는 것이 상호라는 뜻이니까 상호 서로 이득이 되게, 이게 뭐예요? cooperation, 서로 이득이 되게. 여기서 말한 서로 이득이라는 것은 clarity, relevance, proportion이 되냐 이 말이죠. cooperation 해야 돼. 그래서 이 라이터들은,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상상하는 거죠. 양쪽을 다 상상하는 거. 말하는 화자와 그 다음에 청자가 서로 상상을 해요. 어떻게? 가상의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글을 써라는 것이 read response 이론입니다. 그 다음, 듣는 사람, 리스너 혹은 청중 등 리스너들이 중심 접근법이죠. 중심으로 놔라. 청자 중심으로 말을 해라. 즉,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수준에 맞게, 아이면 아이의 수준에 맞게 clarity, relevance, proportion 하라는 얘기죠. 즉, 즉각적인 피드백이 예를 들어서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라이터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돼요. 독자들의 욕구를, 그다음 반응을 상상해야 되고, 본질적으로 simulate 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죠. 가상의 대화를. 그래서 라이터들은 상상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욕구. 누구의 욕구? 그렇죠. 독자의 욕구, 독자의 기대, 독자의 반응을. 자, 스피커가 리스너에게 맞춰서 얘기하듯이. 그래서 독자들이 없을 때는 없기 때문에, 그잖아요. 라이터는 독자들이 없잖아요. 글을 쓸 때. 그래서 라이터들은 상상해야 되는 거죠. 인비전 해야 되는 거죠. 인비전. 그들의 반응, 독자의 반응을. 그리고 구조화 시켜야죠. 텍스트를 그에 맞춰서. 자, 그래서 이 글은 3번이라는 거죠. 서로 얘기 1, 2, 3번이 다 종합돼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정확하게 문장과 문장의 연결성도 찾아보고, 자,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지침들인데 뭐에 대한, 뭐의 관점에서의 기본적인 지침인가요? 좋은 문체죠. 여기서 좋은 문체라는 것은 글쓰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라이팅은 좋은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침들이 있는데, 그것이 미스테리한 것이 아니야. 사실은 여기서 어때요? 방향이 그죠? 반대죠. 이 글과 이 글은 서로 방향성이 반대죠. 자, 여러분이 누구예요? 일반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 여기서 U는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것이 뭐예요? 기본적인 지침. 뭘 위한 지침이에요? 좋은 문체,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 지침들을 사용해요. 매일매일. 어디에서? 그렇죠. 대화에서. 자, 이 1번이 대단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자, 왜 어려웠을까요? 첫 번째, 이 대화라는 것과 이게 서로 방향성이 반대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어려운 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됐으나 이해가 안 되는 글이 된 거죠, 여기서는. 자, 대화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이런 지침들, 좋은 글을 쓰기 할 때 기본적인 지침들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얘기할 때 어떤 지침들이 있어. 또 어르신들한테 얘기할 때, 혹은 여러분 또래한테 얘기할 때 그 높이에 맞춰서 얘기하잖아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좋은 스타일이라는 것은 바로 일상 대화에서 쓰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문체는 효과적인 표현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버세이션이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뭐가 들어갑니까? 선명성. 좀 더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conversation은 대화예요. 그럼 뭐예요? not a solitary act가 아니라는 거죠. solitary는 것이 뭐예요? 고독한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 conversation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챙기시는 거예요. conversation은 대화, 그런 건 대화고 쭉 넘어가면 안 돼요. solitary가 아니다. not solitary다. 이 conversation의 반대는 뭐다? solitary다. 여기까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왜?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공부해 놓으면 개념이 잡히면 크기나 방향을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이거와 이거는 서로 방향이 다르다고, 크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다? 그렇죠. 선명성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 집합은 요거에 또 다른 말로 바뀌겠죠. 이제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 대화에서는 그대로 나왔죠. writing에서는 writing 나왔죠. 그쵸? 네, 오케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모두. 이게 어려워서 이게 우리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글 쓰는 사람이죠. 글 쓰는 사람. 라이터죠. 라이터. 글 쓰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겁게 여기 이게 왜 나왔겠어요? 강조에다가 또 강조했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된 거죠. 어디에 엄청나게 기대고 있나요? 컨버세이션도 그렇고 라이팅에서도 그렇고 글 쓰는 사람들은 완전히 코퍼레이션, 협조라는 그런 원리에, 협조 원리에 완전히 기대고 있어요. 자, make sense of, 이거 너무너무 자주 나오죠, 여러분. make sense of는 서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거예요. exchange는 뭐죠? 서로 대화죠, 대화.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exchange가 conversation이죠. 대화, 상호 교환. 이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퍼레이션이라는 그런 원리에 완전히 기대야 되는 것이고, 자,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a polished practical style이에요. 자, 이거는 광택을 내는, 그러니까 세련된, 다듬어진 이런 뜻이 되겠죠. 다듬어진, 자, 실제적인 스타일. 이게 뭐예요? 실제적인 스타일. 그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 practical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나요? 그렇죠. 단어, 개념, 선명성을 건 실제적이라는 것은 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카데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에스테틱이, 여러분 꼭 공부하셔야,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레토릭이 아니에요. 수사학원이 아니에요. 또 장식이 아니에요. 오나먼털이 아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가 돼야 돼요. 개념이 돼야 되고 집합이 돼야 돼요. 집합, 개념, 선명성,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프랙티컬이라는 방향성과 아카데믹과 에스테틱과 레토릭과 오너먼트라는 것의 방향성이 반대로 된 것을 같이 알아야 돼. 그래야 개념, 단어를 분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개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다? 그렇죠. 이거죠. 구스타일이죠, 이거. 요렇게. 그렇죠. 요 다듬어진 실제적인 스타일. 뭔가 굉장히 뭐 장식적인 스타일이 아니고 실제적인 스타일이 협조를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목적이 분명한 것이 뭐예요? 그렇죠. 효과적인 문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자, 라이터 나왔네요. 라이터. 자, 또 나왔네. 그와 같은 스타일은 뭐겠습니까? 자, 요 스타일, 요 스타일. 이렇게 스타일, 요 스타일. 실제적인, 다듬어진 실제적인 스타일이라는 것이 개발한대요. 라이터들은 개발이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죠. 어떻게 해요? 계속 실용적으로 스타일을 다듬어서 이런 스타일로 개발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뭐예요? P하면 Q가 되는 거죠. P가 되면 그와 같은 스타일이 개발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P면 Q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요거는 뭐예요? 여기서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linear죠. linear progression. 자, 아까 설명드렸는데, simple linear progression이 되는 거죠. 자, 이건 뭐예요? 그렇죠. 새로운 정보죠. 여기에 강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강세가 여기는 있지 않고, 대부분 뒷부분의 강세가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라이터들은 그와 같은 스타일이 뭐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 다듬어지고 이 장식이 없는 실용적인 스타일이 개발된대요. 항상 개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함으로써 인식, 이게 인식하다, 인정함으로써, 인정함, 이게 좀 더 가까워요. 인정함으로써 해야 돼요. 뭐예요? 뭘 인정합니까? 독자들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를? 동일한 것. 이 동일한 것이 뭘까요? 아무도 설명 안 하겠죠. 리스너가 기대해요. 대화 중에 리스너가 기대하는 동일한 것. 리스너가 기대하는 동일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What? 뭘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해석은 됐으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The same thing. 이런 말해보세요. 동일한 걸, 리스너가 대화 중에 기대한 동일한 것이란 게 뭐예요? 이거. 이거를 이제 배경 지식을 여러분이 공부를 했더라면 이게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단어 보이는 순간, 코퍼레이션 보이고 대화 나오고 코퍼레이션 나오는 순간, 그레이스의 코퍼레이션의 원리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명확해야 돼, 적절해야 돼, 양이 적절해야 돼, 비례성이 있어야 돼. 이런 것을 기대하는 거. 누가? 독자들이 리스너가 기대하듯이, 대화에서 리스너가 기대하듯이 clarity, relevance, proportion이라는 것을 독자가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그렇게 하면 그와 같은 스타일이 개발된다. 그와 같은 스타일은 다듬어진 실제적인 스타일이고, 그건 곧 그 스타일이 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그렇죠. 연결, 집합, 소속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시카고 그 라이팅 센터 같은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 글쓰기 센터가 있어요. 라이팅 센터, 미국에 예를 들어서 그 센터에서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개발한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라이팅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건데 대부분 이제 대학교 센터들이 쓰는 매뉴얼이에요. 거기에서 이게 나와요. 클리어리티 해야 된다, 렐러번스 해야 된다, 프로포션. 예를 들어서 토플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쓰시는 분께서는 글을 쓸 때, 라이팅을 쓸 때 뭔가 레토릭,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토릭하게 쓰는 거, 일부러 선생님이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에 익숙해지시라고. 수사적이라는 것은 practical하지 않다는 얘기죠. 또 aesthetic, 예술적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ornamental, 장식적이지 않다는 거. 요거 꼭 덩어리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합 개념으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스타일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글씨를 좀 좋게 써드릴까요? ornamental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practical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고 코퍼레이션이 이루어진다. 이 글을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또 보시면 클리어하지 않아요. 여기는 클리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예요? 납피죠, 납피. 또 뭐 하잖아요? 그렇죠. 타픽에 머물지 않아요. 뭐예요? relevance죠, relevance. 자, 그 다음에 proportion. 이건 뭐예요? 너무 많이나 너무 적게 얘기하는 거. 이게 뭐예요? 전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앞에서 말했던 old의 이게 지금 new 정보잖아요. new 정보가 앞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것도 linear progression이 이루어지는 거죠. simple linear progression이. 보이십니까? 그거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는 거죠. 납피죠. 여기서는 지금 P면 Q이다가 됐지만 여기서는 납피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너무 좋은 정보를 주거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거나 클리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관심을 잃어버리겠죠. 대화 중에 관심을 잃겠죠. 요거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conversation. 요거는 conversation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근데 역시 이번에는 뭐예요? 여기서는 라이터는 글을 쓸 때 라이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대화에서도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고 cannot stay 하지 토픽에 맞지 않고 정보가 프로포션이 맞지 않을 때는 대화에서도 이 4번은 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에서도 어떻다? 관심을 빨리 잃어버리는데 또한 역시 라이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는 뭐예요? 그죠? clarity. 그죠? 보이시죠? 여기 뭐예요? 토픽에 머물러야 되죠. 여기 relevance죠. give the information을 적절하게 프로포션을 하고 있죠. 라이터도 똑같이 대화에서처럼 똑같이 어떻다? 그렇죠. clarity, relevance, proportion.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 실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Grace, Cooperation, Principle을 계속 머릿속에 개념을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P면 Q에다가 나온 거죠. 여기는 not P면 not Q가 나오는 거고. 이해되셨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정말로 사실 강조한 거죠. 자, 청중에게 집중해라. 청중에게 집중하고, 자, 이 적절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죠. clarity, 그 다음에 relevance. 이런 걸 아무도 안 해주시다니까요. proportion. 선생님은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말했잖아요. 림, 심 이론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예요. 클레어 토픽에 있는 거, 요거 세 개가 모인 거죠. 이게 무슨 정보예요? 그렇죠. 새로운 new 정보인데 앞으로 오면서 ol드의 정보가 됐죠. 그리고 이것도 simple linear progression이 되는 거죠. 자, 청중에 집중하는 거. 청중을 신경 쓰는 거. 아까 우리 뭐 배웠죠? audience centered 이론 배웠죠? 그게 뭐였어요? 그렇죠. 청중에 직접 그냥 우리 라이터는 그냥 글만 쓰고 청중은 모른다 이게 아니고 청중 중심 이론이라고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네. 자, 그래서 6번에서는 자, 사실 정말로 청중에 집중해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주의 깊게 인지적으로 노력을 해. 청중이 있다고 인지적으로 노력해. 청중에게 주의를 기울여 거기에다가 appropriatedness 이게 뭐예요? 적절성이다. 어떤 적절성이에요? 클레어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처음 여러분 강의할 때 어땠어요? 림심 이론에 따라서 문장과 문장을 서로 연결시키는 결속시키는 능력이 엄청 중요하다. 그런 것이 이거는 기반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다. 이런 부분이 공부가 되면 점점 좋아진다.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나요, 여러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에 2개 정도씩은 반드시 이렇게 한 땀 한 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저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쉬워지는 거예요. 아, 이 문장 이해가 안 돼. 그럼 뭐야? 앞에 문장하고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이 문장 이해 안 돼. 그럼 뒤에 문장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저는 결속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속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 결속을 시킬 때 아까 우리 보고에서 심, 림 이론 배웠죠? 예, 그 결속 장치들로 인해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집중해. 자, 청중에게 집중해. 청중에게 주의를 기울여. 그리고 요 적절성 이게 그레이스의 cooperation principle 요것은 엄청나게 심지어 훨씬 중요해. 그 얘기보다 10. 이거 보면 교수님 땡큐 이러는 거죠. 자, 라이팅에서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라이팅에서. 뭐보다도 컨버세이션보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팅에서 코오퍼레이션이 중요하고 청중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게 엄청 중요해. 왜? 왜 중요해? 그렇죠. 라이팅이라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 뭐를? non-verbal communication. 이게 뭐예요? 비언어적인. 이런 단어 나오면 멈춰야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뭘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자, 이해됐나요? 비언어적 얼굴 표정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라이팅에서는 왜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리더, 독자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상이죠. 버추얼한 독자가 되는 거죠. 그 독자가 어때요? absent 하겠죠. absent 하니까. 또 즉각적인 피드백은 컨버세이션에서는 존재하죠. 그러나 이 라이팅에서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잖아요. 자, 파트는 연결됐다고 했죠. 파트는 연결, 물론 부분이라는 뜻이 있는데 연결됐다고 했죠.
대화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해석하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에서 부분인, 대화에서는 연결된 이 이미디어트 즉각적인 피드백과 non-verbal communication. 그럼 이건 뭐예요? 대화에서는 non-verbal communication이 가능하고 immediate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writing에서는 허락하지 않아. 그럼 요 정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linear, 그렇죠. simple linear progression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의 결속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위가 누구예요? 그렇죠. 라이터인 우리들인 거예요. 또 여기도 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쩌라고. 자, 결론적으로 이게 원인이죠. 이게 원인이죠. 뭐라? 이거 이 위 나왔고 위 나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서로 같이 연결시켜야 되니까 restatement가 되겠죠. restatement progression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상상해야 돼요. 양쪽, 두 쪽을. 두 쪽이 누구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겠죠, 또. 두 쪽은 어디를 두 쪽이에요? 그렇죠. 라이터니까. 독자와, 그렇죠. 화자죠. 글쓴이 라이터가 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화자겠죠. 화자고, 여기는 듣는 사람, 읽는 사람. 청자가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두 쪽, 이 가상의 대화의 양쪽을 상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과로 우리는 양쪽, 가상의 대화의 양쪽을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선택지를 제가, 다른 분들은 그냥 답이 이거야 하고 넘어가겠지만 왜 답이 이게 안 되는지를 천천히 다시 설명을 하겠어요. 자, 우리 이제 처음부터 복습을 한번 해보면, 자, 굿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좋은 문체라는 것, 좋은 글쓰기라는 것은 어떻다? 룰을 따르는 건가요? 룰이 아니고 뭐단 얘기예요? 상상한다는 거예요. 이미진 한다는 거예요. 이미진. 그 다음에 이미진을 해요. 누구를? 독자들의 경험을, 독자들의 반응을, 독자들의 기대를 상상하는 거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 글을 쓴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리터리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혼자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솔리터리가 아니고 뭐다? 그렇죠. 컨버세이션이다. 뭐와? 지금 보이지 않는 독자와 컨버세이션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1번. 자, 라이팅의 한계, 아까 피드백이 없었죠. 그쵸? 그 다음에 non-verbal communication이 안 됐죠.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conversation에는 그런 한계가 나왔나요? conversation에는 한계가 안 나왔죠, 여러분.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싹 지우고 어떻게 하면 답이 되겠어요? 그렇죠. 독자들의 response, 독자들의 반응을, 혹은 expectation, 독자들의 기대를, 그렇죠, 인식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아니면 요걸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요건 지워버리고 글쓰기의 한계를 먼저 recognize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기대해야겠죠. anticipate, 기대해야 되겠죠. 뭘 기대해요? 그렇죠. the 독자들의 반응을, response를 기대하다. 이렇게 쓰면 맞겠죠.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호도, 글을 스타일리틱하게, 문체적으로 화려한 라이팅, 스타일리틱 틀렸죠. 문체적으로 화려한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레토릭이 되겠죠. 오나멘틀이 되겠죠. 여러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에스테틱이 되겠죠. 이런 라이팅 벌써 틀렸잖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독자의 선호가 있었나요? A를 독자가 선호하고 B 문체는 싫어하나요? 이런 게 있었나요? 선호도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2번에 답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좀 답을 쓰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선호도가 아니고 독자의 need, 독자의 response가 돼야죠. 그다음 여기도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for
예를 들어서 clarity, 명확성을 위해서 and 뭐 relevance, 이렇게 relevance 이렇게 쓰면 좋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는 사람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아무도.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그것도 상상하다 그림을 그리대. 그렇죠. 독자의 욕구, 여기 좋네요. 근데 뭐요? 더 나은 지식이 아니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3번 보입니까, 이제? 그래서 이 for the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A good style, 좋은 문체를 위해서. 아니면 좋은 writing, good writing. 혹은 뭐 for clear, 명확한 communication. 이거 좋잖아요. communication. 이렇게 고치면 좋죠, 여러분. 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요 desire가 조금 걸린다. 그럼 그걸 lead로 고치면 되겠죠, 여러분. 자, 이해되셨나요? 예,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이 4번에다 답을 많이 쳤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with라는 그 전치사의 그 느낌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여기서 collaborating writing 것은 독자가 존재를 해.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이게 writer예요. writer가 있고, reader가 있으면, 물리적으로 존재해요. 존재해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누구처럼. 그죠. 대화, 컨버세이션처럼 독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독자와 함께니까. 가상 독자가 아니고 현실에 존재하는 독자와 함께 서로 협력적인 글쓰기를 만든다? 이건 정말 아니죠. 현실에서는 안 돼. 물리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독자와 함께 작성에 참여하는 상황이 또 이 독자와 함께 현실에서 참여하는 거죠. 현실적인 협업을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실제 공동 작업할 때는 공동 작업이잖아요. 독자들과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을 한다. 이런 뜻이니까. 즉각적인 상호작용은 불가능하잖아요. 라이팅에서.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하라는 얘기니까 틀린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럼 이걸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by 써야죠. imagining, 상상해야 돼요. 뭐를? The readers 이렇게 쓰면 되겠죠. reader. 그러니까 독자의 반응, response 이렇게 독자의 반응을 상상함으로써 협력적인 글쓰기를 한다. 요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이해되셨나요? 또 이거를 또 고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요 develop을 쓰지 말고 simulate를 쓰는 거죠. 이거 뭐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죠. 협력적인 글쓰기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자, 누구와? 독자인데 어떤 독자여야 돼요? 그죠? by anticipating, 기대를 함으로써 뭐를 기대해요? 그들의, 독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쓰면 맞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기대한다. 그죠? expect죠. 우리 아까 배웠죠? 요거 픽처 써도 되고, 인비전 써도 되고, 그죠? 이거 다. 자, 존재하지 않은, 부존재죠. 부존재한 이 독자의 반응. 와, 반응 너무 좋은 단어인데, 독자의 반응을 상상하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반드시 구독, 좋아요, 후원해 주셔야 되겠죠? 네, 부탁드립니다. 일부러 제가 서서히 말도 하고 있고요.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컨버세이션 한번 써보세요. 뭐예요? 라이팅이죠, 라이팅. 자, 리스너는 뭐겠습니까? 리더가 되겠죠, 여기서는. 자, 버벌로 명확성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애매한 거죠. vagueness, 애매한 거고, confusion, 혼란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on topic이에요. topic, 주제에 맞아야 돼. 그럼 여기 뭐예요? off topic이에요. 주제에 벗어나겠죠. 자, relevance는 뭐예요? 적절해야 돼. 주제에 적절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irrelevance 이렇게 쓰면 되겠고, 적절한 양이어야 돼. 그럼 너무 많겠죠. too much 혹은 too little이 되겠죠. too little information. 자, 어때요? 괜찮죠? 즉각적인 피드백, 컨버세이션은 즉각적인 피드백이면 여기는 라이팅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겠죠. 그러니까 absence of feedback 이렇게 쓰면 되겠죠. 피드백이 부존재하잖아요. 자, present 존재하죠. 실제로 리스너가 존재하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absent 부존재하죠. 존재하지 않는다. read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한 땀 한 땀 공부하면 90점 다 넘습니다. 그냥 대충 하니까 항상 90점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시간을 갖고 명확하게 결속,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속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다? 어휘, 단어는 개념이다. 이 개념이라는 거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다. 선명성을 추구하러 계속 노력해야 되는 소속과 집합이 있다. 자, 여러분 그럼 안녕.